이론이 1장에서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론을 들으면 들을수록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지만 이 이론이 있어야 훌륭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테너힐의 건강증진 모형 동그라미 3개짜리가 나왔었고, 그리고 2장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건강보건교육 이론인 인지조화론, 건강신념 모형, 합리적 계획적 행동론, 귀인이론, 범위론 모형. 그래서 명주쌤은 요 중에서 지금 범위론 모형을 가지고 논문을 하나 건졌습니다. 그 다음 4장에서는 사회인지이론, 사회관계망과 지지이론, 설득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살펴봤고, 5장에서는 혁신의 확산, 조직 변화,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 구축과 패치 이론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이야기한 걸 다 종합한 생태학적 모형까지 하면은 이론만 해도 지금 3장에서 5개, 4장에서 3개, 5장에서 4개, 5개, 그리고 이번 시간에 지금 3개, 그러면은 16개에다가 2장에서도 또 이론을 배웠죠. 2장에서 건강과 보건 행동에서는 이름이 붙은 이론은 없었네요. 이름이 붙은 이론이 지금까지 16개를 배우게 됩니다. 이론이나 모형을 왜 배우느냐 하니까 동물은 이론이나 모형이 없이 삽니다. 본능에 따라서. 사람만 생각을 하죠. 사고를 하는 대뇌가 있어서 미래를 예측을 하고 행동의 기반이 되는 이론이나 또는 모형을 가지고 다음 행동을 하니까 성공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6개 이론 중에 마지막 3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많이 할 테니까 멍하게 듣지 말고 마이크 딱 켜놓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질문을 언제든지 하면서 수시로 대답하면서, 오늘 하는 3개의 이론은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자주 활용되는 모형들인데 여러분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단계와 요소가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거 누가 논문하면 쓰면 좋겠구나 하고, 제가 그 오후에 카톡 보내드렸던 그 김혜진, 추진아 두 사람의 그 논문을 보시면은 구미에 있는 600명이 근무하는 회사 사람들의 운동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지고 268명을 모집해 가지고 3군으로 나누어서 12주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연구자들이 고백하기를 이때까지 대한민국에서 나온 프로그램 중에 제대로 개인과 개인 간 조직 요인 3개를 고려한 운동 프로그램은 눈 씻고 봐도 없어서 본인들이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저는 딱 떠오른 게 우리 뭐 미라쌤이나 화진쌤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냐. 우리 명주쌤은 3693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 요인, 개인 간 요인, 조직 요인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이분들이 만든 것보다 훨씬 잘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분들이 12주에 걸쳐서 고생은 한 것 같은데
성과가 여기 나와 있죠. 그림에 나온 것 중에 장기적인 이 아웃컴이 없었어요. 이 그래서 보고자 한 거는 심대사 건강하고 근골격계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했는데 심대사 건강이나 이 근골격계는 뭐 혈액 검사도 하고 뭐 체력 측정도 하고 했는데 효과가 없었고 단지 단기 영향이 좋아졌다 하는, 사실 이 논문은 좀 제가 보기에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논문이 아닌가. 혈압은 좀 내려갔어요. 그리고 신체 활동량도 올라갔어요. 또 이 평가도 좀 좋았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바로 이 모형을 썼어요. 이분들이 김혜진, 추진아 이분들이 논문을 미리 보신 분은 알지만은 이분들은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쓰신 거죠. 그래서 개인 수준에서는 동기 이론에 의한 자기 조절력을 조사를 했어요. 자기 조절력이란 것은 아예 동기가 없는 무동기,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무동기. 무동기. 무동기는 진짜 동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외부 동기예요. 외부 하라고 막 때리고 벌 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찾아낸 동기가 있어요. 아, 그래도 내가 그래도 회사에서 승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 나중에는 이제 내재적 동기, 내 스스로 좋아서 하는. 그래서 요걸 썼어요. 성향 요인,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성향 요인을 요걸 썼고요. 그다음에 이 강화 요인은 이 저 막 그 동료들하고 이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명주 쌤처럼 12번을 모이지는 못하고 3번 모였더라고요. 3번 모여 가지고 뭐 이거 이 주로 관리자들이 자기 요위에 직장 상사들이 이렇게 그 지지를 해주는, 교육을 받은 관리자가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소속 부서 근로자에게 의미 있는 이런 격려를 해주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조직 요인이었어요. 이네이블링. 조직 요인에 있어서는 회사에서 밴드도 만들어줬고 또 밴드뿐만 아니라 실제 모임까지 만들어 가지고 서로 격려할 수 있게 하는 이 세 가지 차원에서의 조사도 했고 12주에 걸쳐 가지고 3번을 걸쳐 모여 가지고 실제 이런 헬스 에듀케이션 조직의 변화까지, 그러니까 없던 밴드도 만들고 동아리도 만들고 실제 휴식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3번에 걸쳐 가지고 교육도 제공을 했더니 행동은 조금 변했어요. 환경도 약간 변했어요. 환경도 이제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환경은 변했는데 이 심대사 건강하고 그 근골격계 건강으로까지 이어져서 본래 보고자 한 거는 생산성이 올라가는가를 보려고 한 것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뭐 이 두 분은 역시 고려대답다. 스카이 학교답게 자기들이 눈 씻고 찾아봐도 대한민국에서 그 제가 나눠준 논문 두 번째 페이지에 글에 써놨죠. 국내외적으로 이 모형을 활용했다고 기술한 대부분의 연구는 원리만 응용을 하거나 진단하는 데만 했지 중재를 한 게 없더라. 중재를. 그래서 본인들이 이런 세 가지의 요소를 조사를 해서 중재를 했다고 돼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이런 모형을 썼느냐 하니까 본인들이 외국의 논문을 읽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이게 효과가 있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제가 나눠줬던 그 논문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비활동적 근로자의 비활동적인 근로자는 대사증후군이 2배나 많고 근골격계 통증이 5배나 더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업무 생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아마 이 김혜진이라는 사람이 이 구미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간호사였는가 봐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외국 문헌을 찾아보니까 회사에서는 개인적 차원으로만 접근해가지고 효과가 없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 조직 다 수준으로 접근을 하려고 보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효과가 있었던 논문이 되어 있어서 자기들은 그 논문을 따라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사할 때 각각 그 외국 사람들이 썼던 논문을
썼던 거예요. 설문지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보건교육을 기획 평가하는데 이런 모형이나 이론을 쓰면은 이렇게 평가도 가능하다.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인터벤션이 프로세스, 과정 평가도 가능하고 단기적인 영향 평가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심대사 건강이나 교수님. 근골격 질환이나 또는 생산성이 올라가는까지 평가도 할 수 있고 또 교수님, 왜 이 사람이 화면이 다른 화면인 것 같은데 교수님. 이런 종류의 사업을 보건교육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다. 다이아그노시스, 생산성이라는 사회적 측면도 높이고 건강이라는 심대사와 근골격 질환이라는 질환에 대한 것, 그리고 신체 활동이라는 행동과 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진단도 가능하고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개인과 개인 간 조직 차원의 숨어 있는 요인까지 진단이 가능해서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이 회사의 어떤 관리나 정책의 문제는 없는 것까지 1, 2, 3, 4단계에 걸쳐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을 할 수도 있고 그 파악한 문제점을 사업으로 만들어서 평가도 할 수 있는 이런 모형을 오늘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이나 모형이 없이 그냥 만약에 이 김혜진이라는 이 아마 구미에 있는 상당히 큰 기업인 것 같은데 이 회사에서 간호사로서 그냥 매일매일 찾아오는 사람 상담은 해주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의 이 장기적인 생산성을 올리고 건강을 끌어올리면서 신체 활동까지 정진을 하려면 뭔가 보건관리자로서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었어. 그래서 이 이론을 활용했다고 되어 있죠. 제가 이때까지 봤던 결국 이런 분들이 몇 년 뒤에 보면은 또 대학의 교수로 가 계시죠. 교수로 가셔서 또 다른 그런 기업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제자들을 또 이렇게 또 키우는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몇 단계입니까? 9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적 진단, 역학적 진단, 행태 환경 진단, 그리고 교육 생태 진단, 그리고 관리 정책 진단을 거쳐 가지고 개입을 설계해서 실행을 하는데 과정평가, 영향평가, 성과평가로 이어지는 9단계로 이루어진 것이 이런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이다. 교수님. 자, 미라쌤, 네.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 설명 한번 해보세요.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은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사용했던 모형으로 산업장이나 조직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유용한 이론이라고 프로시드로 이해했고요. 아웃풋에 이제 프로그램 성과에 더 초점이 있다라고 미리 준 자료에서 한번 훑어봤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얻는 바람직한 결과를 고려해서 삶의 질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예, 잘했어요. 지금 당장 간호대학 학생들한테 강의를 가도 되겠어요. 예, 낭낭한 목소리와 미리 한번 훑어본 거 가지고 이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잘하시는 거예요. 예. 박수 한번 칩시다. 다른 사람들도 본받아야 돼. 교수님 튕겼습니다. 근데 미라쌤. 예? 없어졌어요 지금. 다시 들어올 거예요. 실수로. 너무 칭찬에 흥분하시는 거. 교수님 그리고 화면이요. 네. 교수님 클릭하는 화면이 안 나오고 지금 그 다른 예비 화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마우스가 뱅뱅뱅 돕니까? 아 이제는 보입니다. 아까는 어디를 하시는지. 오른쪽을 했는 거 봐. 예. 예, 왼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레이저 포인트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라쌤이 아마 복습하러 나가시는가? 자, 그래서 뭐 이제 보니까 핵심은 아까 9단계 중에서 미라쌤 들어오셨네. 예.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옆에 대학에 강의하러 가도 되겠어요. 동주대학 간호학과에. 고신대학교 간호학과 가도 되겠고. 그 정도 낭낭한 목소리로 단 한 번 예습을 했을 뿐인데 뭐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형이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요구도를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기업이니까 이제 생산성. 만약에 마을이나 지역사회 같았으면 아주 지역계층에 대한 건강의 어떤 양극화를 방지할 건데 이 기업이니까 결석 안 하고 와서 또록또록한 정신으로 안 아프고 근무를 잘할 수 있는 생산성을 목표로 삼았고 그래서 역학적 진단을 하기를 아까 우리 논문에서는 심대사 건강 아마 대사증후군 검사하고 근골격계 뭐 악력 같은 거 이런 거 했겠죠. 건강 행태는 신체 활동, 금연, 뭐 그 신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불규칙한 식사, 금연 절주 등을 했을 거고 건강 환경은 아마도 그 회사의 그 어떤 헬스 시설이나 건강 정보 게시판이나 또는 뭐 휴게실 등을 조사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교육 생태 진단은 소인 요인은 개인적 차원의 거, 강화 요인은 회사의 관리자가 얼마나 격려를 해주는가 하는 거고 가능 요인은 뭐 밴드나 동아리 같은 없던 어떤 자원을 만들어주는 것을 조사를 했었죠. 자, 그래서 프로시드 모형의 핵심적인 요소만 이 표 하나에도 지금 해놨죠. 그래서 이게 predisposing에서 P가 왔고 reinforcing에서 R이라는 글자가 왔고 enabling에서 PR이 C는 construct 구성 요소예요. 구성 요소. 그래서 proceed는 PRE 구성 요소가 주된 것이다 해서 이름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뭐 콜럼버스 달걀 같은데 그래도 이걸 생각해냈다는 게 참 인류가 보면은 이런 것들을 70년대 80년대 이런 걸 많이 생각해냈어요. 70년대 막 그 60년대 1950년대 세계대전이 끝나가지고 막 경제가 발전되고 라디오가 발명되고 세탁기가 발명되고 카메라가 발명되고 카세트 테이프가 발명되고 지상 낙원이 올 줄 알았는데 아니 60년대가 됐더니 베트남전이 끝나고 막 DDT를 얼마나 뿌리댔던지 봄이 왔는데 새가 울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70년대에 생겨난 생각이 성장의 한계. 아니 석유를 이런 식으로 계속 파올리면은 지금 그 당시 계산으로는 30년 되면 석유 다 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건강에 관한 생각도 바뀌었어요. 80대 90년대가 되면은 인류가 질병이 없는 낙원이 될 줄 알았는데 웬걸 그게 아니었어요. 70년대가 되니까 건강 생활이 제일 중요한데 너무 그동안에 우리가 의료에만 치중을 했구나. 그리고 이제 80년대가 되니까 건강 생활이란 게 그 사람 개인의 어떤 뭐 이렇게 지식이나 어떤 뭐 자신감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도 좋아야 되고 또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관계도 중요하다는 게 80년대에 그래서 이게 오타와 헌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80년대 인류의 생각이 바뀌면서 바로 이런 모형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은 건강이란 게 건강 생활이 중요하고 그 건강이라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주변이라든지 그 사람의 환경까지도 갖춰줘야 된다면은 건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모형이나 이론을 이런 모형이 없었기 때문에 만드는 게 바로 이 모형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근데 왜 그래 우리 명주 쌤 그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픕니까? 제가 아까 교수님께서 9단계라고 하셨는데 8단계죠. 예, 8단계. 8단계가 최신입니다. 처음 출발은 9단계인데 나중에 한 칸 줄었어요. 네. 뭐 이것도 1판, 2판이 있는 거예요. 1판, 2판. 이 레이저로 바꿔놓으니까 다음 넘어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몇 단계로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죠? 그래서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보니까 유튜브가 참 잘 되는데 영어로 나오긴 하던데 아주 영국 교수님이 설명을 내가 듣던 것 중에는 제일 설명을 잘하고 있었어요. 프로시드 모양에서 자, PRE
PE에서 여기 PRE가 나왔고 PRO에서 여기 PRO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회 역학적 진단 그리고 행태 환경적 진단, 생활 환경 그 사람의 생활 습관과 환경과 건강 상태를 behavioral, environmental, epidemiology 진단을 하나로 묶었고 소셜 진단이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음속에 숨어 있는 이런 소인성 강화 요인 그리고 이런 세 가지 요인 PRO 이런 논문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아까 보내드린 논문이죠. 프로시드 모형 기반으로 비활동적 작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품질 검사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출근하면은 정말 뭐 움직일 일이 거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통합적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봤다. 이때까지는 개인한테 운동해라고만 했지 조직이나 그 사람의 네트워크까지 신경 쓴 프로그램이 회사에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범인들이 만들었다. 추지나 이분은 이제 아마 교수님으로 좀 자주 나오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좀 어려워 보이지만은 여기에 이런 성향 요인과 강화 요인과 그리고 보상 요인 세 가지를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를 하는데 또 한 번 창조성을 발휘해 가지고 동기 강화 이론에서 세 가지를 따왔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규제할 수 있는가, 자기 관리를 할 줄 아는가, 또는 좀 외부에서 어쨌든 이런 설문지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 간 요인에 대해서는 그 조직 안에서 상급자가 지원을 해주는 정도를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는 뭐 밴드라든지 동아리 같은 회사의 그 사람을 지원해주는 그런 환경 요인을 측정을 했더니 사전사후에 점수가 뭐 좀 이렇게 좋아진 것도 있고 안 좋아진 것도 있고 군은 세 개로 나누었어요. 세 가지를 다 이렇게 개인과 개인 간 조직 세 가지를 다 해줬던 거 아무것도 안 해준 거 교육만 했던 그룹을 나누었더니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장기적인 영향은 보려고 했던 건 심대사 건강을 보려고 뭐 BMI를 비롯해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유의한 변화가 0.05 이하가 안타깝게도 거의 안 나타났다. 그 다음에 근골격계 건강을 보기 위해 가지고 이거 아마 그거네요, 그죠? 배둘레를 봤는데 안 나타났고 그리고 생산성에 있어서는 1차적인 건강 문제라든지 또는 뭐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봤는데 거기까지를 볼 수는 유의한 결과는 없었는데 뭐가 좋아졌느냐? 일단 신체 활동률이 올라갔다. 0.003. 딱 올라간 게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신체 활동률 올라갔는데 에너지 소비량까지 증가되지는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매트 미니는 무슨 말인지 알죠? 빨리 걷기가 5m잖아요. 가만히 들어 누워 있을 때가 1m잖아요. 그래서 빨리 걷기를 1분간 하면은 5m 민이 되는 거예요. 5m 민. 그래서 이 에너지 소비량이 일주일 동안에 뭐 3,000에서 2,500, 4,500, 3,500. 그래서 올라가지는 못했다. 에너지 소비량도 못 올라갔는데 단지 하나 집에 있는 날에도 앉아 있는 시간은 줄어드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0.05 이하는 아닌데 0.10 이하니까 경제적 유의성이 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신체 활동량이 올라갔다. 에너지까지는 못 올라갔다. 그리고 집에서 노는 날에 앉아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근데 회사 출근했을 때는 안 줄어들었다. 왜? 이 회사는 출근하면은 꼼짝없이 앉아가지고 계속 분량이 나는 걸 보는 회사였어. 그래서 저 속으로 야, 참 프로그램 고생해야 만들었는데 효과가 이것뿐이냐? 조금 이분들이 제 추정컨대는 본인들이 신체 활동을 습관화할 정도로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았을까 제 추정해 봅니다.
아마 이론만 가지고 이랬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명주 쌤을 요새 보면서 드는 생각은 명주 쌤이 상당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은 이 사람들의 자율성을 상당히 지금 우리가 존중해주고 있어요.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도 카톡을 만들어 가지고 모르면은 질문을 하게 해줘요. 이분들이 했던 것은 세 개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주 선생님 논문에도 이런 요소를 세 가지를 써먹어도 돼요. 프로시더 모형에 나오는 자율성도 증가를 해주면서 이런 약간 우리 그룹 차원에서의 지원도 해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미용 전공이라는 전공 자체에서 카톡까지 개설을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론이 있으면은 이런 이론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이론이 없으면은 그냥 왜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뭐 그냥 좋아졌다. 도미노 모형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이 한국에서 외국의 논문 하나를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프로시더 모형은 보건교육 강좌 개발을 활용하는 모형이다. 뭐 외국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자주 사용된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막상 이 김혜진, 추진아 두 분이 보니까 한국에서는 별로 뭐 할 사람이 없었어요. 70년대 초에 개발됐다 할 때 건강생활의 중요성이 밝혀졌을 때 그때는 주로 이 PRE 컨스트럭터 구성 요소만 있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80년대에 개발됐다. 80년대 오타와 원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환경과 정책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알려졌을 때 이 모델도 같이 더 보충이 됐다. 그래서 프리시드는 프리디스포징, 성향, 강화, 그리고 여건에 대한 구성 요소를 교육 생태학적 진단 평가에 도입했다고 해서 이름을 프리시드라고 붙인 거예요. 교육 생태학적 진단 평가에 predisposing, reinforcing, enabling 구성 요소를 도입했다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산업장애인 의료기관 학교 같은 조직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보건교육이나 건강정진을 기획할 때 외국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고 유용하게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느냐 보다는 처음 진단에서부터 마지막 평가에 이르기까지를 하나의 모형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교육 건강정진 프로그램 기획자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할 건가 보다는 바람직한 최종의 삶의 질까지 염두에 두고 건강까지 염두에 두고 이걸 달성하기 위한 과정까지 염두에 두면서 또 어떤 진단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 모델 하나로 이렇게 다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만든 사람을 존경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을까?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국민들은 북한에 하도 시달려 가지고 북한에 대한 약간 우리 나름대로 이론이 있죠. 말과 행동이 다르다. 금강산 때리 부수면서 또 말로는 가만히서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학교 때 배울 때도 북한은 뭐 이렇게 완전히 좀 극과 속다르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론이 생기듯이 어떻게 사람들의 보건교육과 건강정진할 때 이런 이론을 가지고 접근함으로써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자, 70년대에 프리시드가 개발되고 80년대에 프로시드가 추가되었다. predisposing, reinforcing, enabling 구성 요소를 교육학적인 보건교육을 하기 위한 진단평가에 활용하자.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인포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간호사들이 이제 기업 간호사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우리 회사에 왜 이래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아? 이러면은 그러면은 금연교육을 막대리 해야지 해가지고 계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요소들 개인 간 요소, 기업 차원의 요소, 개인적인 요소까지 잘 진단을 한 다음에 할 수 있다면은 그런 어떤 역학적인 진단 사회적 왜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는가 백화점 같으면은 감정노동에 종사하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런 것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는 것으로 출발이 된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건강뿐만 아니라
뭐 감정 노동에 대처하는 어떤 그분들의 만족도, 삶의 질까지 달성하기 위한 어떤 종합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때는 이렇게 사회적 진단, 역학적 진단, 교육 생태학적 진단, 행정 정책적 진단을 해가지고 인터벤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과정평가, 영향평가. 그래서 이렇게 쭉 단계를 밟아 나감으로써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출제가 무수히 많이 돼 있어요. 보건교육에서 뭐 이 모형 모르면 거의 간첩이라 할 정도로 여러분이 달달달달달달 외워도 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proceed는 policy, 여기 policy, regulation, organization, 즉 어떤 그 기업 자체에서 사람들을 운동을 시킬 수 있는 정책이 있고, 또 벌을 주거나 조직의 어떤 조직 문화 자체가 그런 것들을 은근히 권장하는 그런 구성 요소를 교육 환경, 교육과 환경 진단과 프로그램 개발에서 이 세 가지를 고려하느냐. 처음에는 이런 PRE를 교육 생태학적 진단에서 고려하느냐로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Policy Regulation Organization을 이런 인터벤션 개발에 고려하느냐 해서 이름이 프로시드로 콜럼버스 달걀 같은, 듣고 보면 콜럼버스 달걀인데 그래도 70년대 80년대 이전에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50년대는 뭐 끼케야, KABP, 인지부조화, 담배가 안 좋다는 걸 아는데 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울까? 그런 모형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헬스 빌리프 모델. 아니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 자기가 심각성은 아는데 자기가 걸릴 가능성을 모르고 있더라. 그런데 그 행동 자체가 너무 구체적인 유익과 그 행동 자체가 장애 요인이 되고 큐 투 액션이 없더라. 그래서 헬스 빌리프 모델이 생겨난 거고, 다른 사람 눈치를 막 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 눈치, 뭐 배우자의 눈치를 보는 뭐 피임과 같은 행동은 모형이 또 달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가 범위론 모형이 탄생한 거예요. 범위론 모형은 거의 한참 뒤에 나온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행동이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저쪽에 보면 뭔가 과정이 있고 출발할 때는 막 장단점에 대한 뭔가 균형점이 좀 기울어져야 출발을 하는데다가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효능감이 좀 있어야 진도를 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의 이론들이 쭉 늘어났고, 나중에 이제 캐나다의 반도라는 사람이 아니 인간은 왜 이렇게 대뇌가 다른 영장류에 비해서 크냐. 인간은 배워야 될 게 엄청나다. 인간이 어른이 될 때까지 배우는 게 엄청난데 보니까 그게 대부분 보니까 그 집단에서 갓난아는 엄마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은 아기 키우는 걸 누나나 고모나 이모를 관찰하면서 관찰학습이 억수로 중요하더라. 남자들은 불을 피우고 장난을 하고 총 쏘기 막 이런 장난을 하면서 막 사회성을 배우고 관찰학습의 중요성. 그래서 사회인지론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컴퓨터가 탄생하면서 이렇게 정보 전달 이론, SMCR, 소스, 미디어, 채널, 그리고 리시브 SMCR에다가 혁신의 확산 이론까지 이렇게. 그리고 사회 조직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이제 지역사회, 코알리션, 연합을 어떻게 구축하는가. 지역사회에서 아예 모임 자체를 만들어주는 지역사회 개발 이론까지 만들어져서 지역사회가 뿔뿔이 헤어져 있는 데는 지역사회 자체를 어떤 오르가니제이션 자체를 만들어줘야 그 지역 자체의 PM률이 올라가고 에이즈가 내려가더라. 그런 식으로 이론이 쭉 만들어지고 그 이론을 가지고 보건교육과 건강정진을 했을 적에 성공적이었는데 아주 뒤편에 나오는 게 이제 보건교육을 기획하고 평가까지 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 바로 이 프로시드 모형이 탄생하게 됩니다. 어떤 교과서에서는 한글로 건강행태 진행 모형이라는 말도 써요. 이렇게 쭉 1, 2, 3, 4, 5, 6, 7, 8로 진행을 한다 해서 건강행태 진행 모형. 왜냐하면 프로시드란 말이 나아가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나아가다. 프리시드는 뭔가 앞쪽에서 시드가 약간 나아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 행태와 관련된 PRE, PRO 같은 요소들이 쭉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는 모형이라고 해서 건강 행태 진행 모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리시드 단계에서는 주로 진단을 하고 그 진단한 걸 가지고 이제 뭐가 가장 급한 문제인가를 찾아낸다. 아까 그 회사 같으면은 그 논문을 읽어보면은 상당히 이분들이 신경을 많이 쓴 거를 볼 수 있어요. 이 회사의 문제가 뭔가를 찾기 위해 가지고 막 설문조사도 하고 포커스 그룹 면담도 하고 전문가 뭐 자문도 하고 질적 자료 분석, 양적 자료 분석을 동시에 해가지고 그래서 이 회사의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는 상당한 수준의 진단을 이렇게 했고 그리고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상당한 공력을 들였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까지 거기에 상당히 자세하게 적어놨죠. 지금 그 여러분 그 제가 드렸던 그 내용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페이지 695페이지에 프로그램 만드는 과정을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이론까지 하나 새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가 사회적 진단인데 건강 문제 뒤에 숨어 있는 사회적 문제가 뭐냐? 백화점 여성 근로자들은 담배를 많이 피우는 이유가 바로 감정 노동에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 사회적 문제가 숨어 있더라 하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분들 같으면은 기업에 한 600명이 근무하는 거니까 어쨌든 승진도 해야 되고 승진을 하려면 머리가 잘 돌아가고 몸이 맑고 머리가 맑고 건강이 좋아가 결근도 안 하면서 직장인의 아주 효율을 발현한 생산성이라는 사회적인 어떤 관심사를 관리자나 이런 FGI 등을 통해서 찾아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뭐 서구 같은 마을 같으면은 사실은 건강 문제의 이면에 숨어 있는 게 꽤 있죠. 왜 영도구가 건강 수명이 63세냐? 서구, 동구, 영도구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건강 수명이 낮으냐 하는 데는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실업률 같은 문제도 있고 소득이 높지가 않다는 문제도 있고요. 어제도 보도되기를 부산광역시에서 제일 주차하기가 힘든 곳은 중구다. 그러니까 뭐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사를 안 온다. 이사 와봤자 차 댈 데도 없다. 이런 어떤 건강 문제 뒤에 숨어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대상인구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바람직한 희망사항 등을 조사를 해가지고 삶의 질과 관련된 진단을 먼저 한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 같은 경우는 대개 고용자와 근로자들을 모두 참여시켜서 뭐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갖고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기업 고용주 같은 경우는 회사가 안 망하고 매출이 올라가는 걸 원할 거고 이 근로자 같은 경우는 월급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작업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주 분위기가 좋고 자기가 좀 이렇게 존경을 받으면서 막 작업 환경이 개선되고 그래서 자기도 막 업적을 높이고 결근 안 하면서 건강하게 근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일반적인 거겠죠. 그래서 아까 그 논문에서는 거기에서 두 가지를 뽑아냈죠. 그죠? 결근율하고 생산성이라는 두 가지를 건강을 왜 건강해지고자 하느냐 했을 적에 이런 사회적인 진단까지부터 출발한다 하는 게 이 모형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역학적인 진단은 이제 그러면은 구체적인 건강 문제들을 파악하는 단계로서 뭐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기존에 뭐 건강진단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필요하면은 유전적 요인까지 알아볼 수도 있죠. 설문조사로 금연절주 운동 영양 같은 행동 요인을 알아볼 수도 있고 환경 요인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회사에서 가장 해로운 게 뭡니까? 휴게 시설이 없어요. 뭐 등등. 뭐 너무 뭐 식사의 질이 안 좋아요. 뭐 등등 그런 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서 보통 우선순위가 나오죠. 뭐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인가를 쭉 1번에서 10번까지 적어봅니다.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중요한 문제, 중요하지 않은 문제 두 칸에 나눠가 적어보고 그 중에서 바꿀 수 있는 거, 바꿀 수 없는 거를 나눠 적어보면은 이게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이걸 보통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죠. 매트릭스. 매트릭스만 만들어봐도 이 회사에서 중요하면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뭔지가 대충 후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정년짐 연담을 한다든지 보통은 뭐 병원 같으면은 복도에다가 전시를 해놓고 직원들한테 스티커 붙이려 해가지고 직원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은 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뭐 좋다. 안 그러면은 뭐 식생활 관리가 좋다. 안 그러면 뭐 운동 프로그램이라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역학적 진단만 해도 뭐가 문제가 거의 나오죠. 자, 사업장 진단. 그래서 1단계에서 파악된 그와 관련된 이제 진짜 건강 문제를 파악한다. 사회적 문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자동차 회사 같으면 뭐 요통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아까 그 회사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니까 요통은 별로 안 떠올랐겠죠. 그래서 너무 하루 종일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아까 세 가지 요소를 파악을 했다 했죠. 개인적, 개인간, 조직의 요소가 뭔지 세 가지를 찾아서 신체 활동을 정진시켜서 심장 대사 건강과 근골격계 질환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관리자로부터의 지지를 해주고 회사 차원의 휴게실, 밴드, 동아리를 만들어주고 개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기 동기부여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통합적 프로그램을 개인 간 조직에 걸친 통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을 했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평가했다. 3번에 걸쳐 가지고 12주 동안에. 그래서 신체 활동은 조금 늘어났는데 이것까지는 거의 통계적 유의성 있는 결과는 못 얻었다는 게 아까 그 프로그램이었죠. 자, 교육 선택적 진단은 속성 요인, 소인성 요인, 프리디스포징, 주로 개인의 속에 들어있는 지식이나 태도나 믿음이나 가치관, 인식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강화 요인은 주로 타인에게서, 개인간입니다. 개인간. 타인에게서 받는 피드백, 좀 아까 그 논문 같으면은 상사로부터의 지원이 있었는가. 가능 요인은 환경, 조직이나 환경에서 기술이나 자원이나 장애, 자원이라면 인력, 시설, 장비. 아까 같은 경우는 그 논문에서는 뭐 밴드도 만들어주고 동아리 모임도 만들어주고 모일 시간도 주고 하는 그런 것이었죠. 여기는 쩌쩌가무시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쩌쩌가무시가 이게 그 리케차에 물려서 풀밭에서 물리는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지식이나 인식이나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경우도 있고 가능 요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 뭔가 이렇게 그 오늘도 제가 오후에 잠시 은행에 들렸다가 가보니까 자갈치 입구에 방호복을 2개를 아주 싸게 팔고 있더라고. 나는 뭐 살 일이 없어서 구경만 하고 말았는데 방호복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다음에 기피제 같은 거 바를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 강화 요인은 이제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다, 그죠? 그래서 이장님이나 뭐 마을 사람들끼리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서로 뭐 방호복 있는 연습도 하고 기피제 바르는 연습도 하고 그런 세 가지를 파악을 해서 쩌쩌가무시 발생이 증가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래서 이 교육 생태학적 진단에 있어서 ecological diagnosis and evaluation에 있어서 predisposing, reinforcing, enabling, construct 구성 요소를 보느냐 그걸 앞글자를 따가지고 proceed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이것도 뭐 국가고시에 무수히 많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proceed 모형에서 교육 생태학적 진단에서 진단을 할 때 교육 생태학적 진단에서 어떤 요인들을 진단을 하느냐를 알고 있느냐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하면은 개인과 개인 간 조직 차원의 요소를 한꺼번에 다 고려를 하니까 훨씬 더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간다 하는. 듣고 보면 콜모스 달리아리인데 듣기 전에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그냥 뭐 찌찌가무시 농촌에서 걸리면은 뭐 계속 방송만 해대고, 그죠? 이장님이 방송만 해대고, 또는 어떤 회사에서 자꾸 결근율이 올라간다. 근골격계 질환이 많아진다. 왜 뱃살이 이렇게 늘어나느냐? 그러면 벌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체계적인 진단을 하게 되면은 접근하는 방식이 이렇게 벌써 세 가지 개인간, 조직 차원의 접근을 하게 된다. 자,
우리 화진쌤 얼굴에 내가 뿌렸네. 화진쌤한테 질문하려 했는데. 화진쌤! 네, 화진쌤! 교수님. 네, 있어요. 예, 교육 생태학적 진단에 있어서 소인성, 네. 가능성, 강화 요인에 대한 요인 3가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요인 3가지요. 예. 네, 첫 번째 요인은 소인성 요인이고요. 개인적 차원의 요인이다. 개인 차원의 요인이다. 해도 믿음 같이 봐. 요거는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강화하거나 방해하는 개인의 집단의 지식, 태도, 믿음, 가치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요. 강화 요인은 강화 요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 네, 아니면 행동 피드백. 네, 그 피드백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강화 요인은 가능 요인은? 강화 요인이 피드백이고 가능 요인이 이제 그 방해하는 기술이나 자원 장애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이제 제도나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개인적인 거, 개인 간 요인이고 이거는 조직이나 환경 요인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래서 이 PRE를 Educational Ecological 진단에서 고려하느냐 해서 이름이 PRE 고승 요소를 Educational Diagnosis and Evaluation에서 고려하느냐 해서 이름이 프리시드라고 붙었다. 그래서 프리시드란 말을 보면은 답이 사실은 떠올라야 되겠죠. 개인 간, 조직. 그래서 아까 간호대 논문에서 이렇게 통합적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뭐 듣고 보니까 쉬운데 그죠? 콜럼버스 달걀 같아. 듣기 전에는 혼자서 책을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러시아어인가 중국어인가 싶은데 듣고 보면은 이렇게 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영향 요인은 개인적 차원의 동기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거는 이제 어디서 인용한 거냐면 제가 이 논문에서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은 자주 못 봤지 모르지만 명주쌤은 아마 그 신체활동 행동과학 책에 보면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돼 있어요. 이게 동기부여 이론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동기. 무동기. 아예 동기 자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필요 없어. 나 뭐 우리 장인도 지금 수술하고 막 교수님이 담석 이만한 걸 통에 여가 줬는데 내가 막 장인 앞에서 담석을 막 흔들어 줬어. 이거 왜 생겼겠어요, 아버님?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옛날에 VTR 비디오도 좋아하고 컴퓨터 게임도 좋아하는데 이거 왜 생겼겠어요? 아버님, 네, 24시간 누워 계시니까 이거 생긴 거 안 같습니까? 병원에서도 오늘 어제는 머리 아프다고 그래 머리 아팠는데 산책하니까 좋더라 아닙니까? 오늘은 금요일 오후니까 병원 복도가 한산할 테니까 내려가셔가지고 우리 장애는 처음에는 무동기 상태예요. 무동기 상태. 왜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는지 폐암 5.8cm이 생겨가지고 항암요법까지 하고 난 뒤에야 화들짝 놀래가지고 동기가 생기는데 처음에는 외부에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리고 점점 이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파고 들어서 자기가 찾아내는 동기가 있어요. 내가 필요해서 하는 동기가 있고 그래서 뭔가 자기의 삶에 그냥 필수 요소로 자리를 잡게 되고 제일 마지막에는 아무도 안 시키도 내가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 같은 사람이에요. 제 같은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오나 신체 활동을 빼먹는다는 것은 나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나의 생활의 일부가 되기도 했지만은 이게 없이는 나의 브레인 헬스, 감정 조절, 수면, 주말 봉사, 학교에서의 보직 모든 것이 처음에는 무동기 상태였어요. 저도 예전에는 이 신체 활동이라는 걸 모르고 체육 운동 스포츠만 알았어. 그러니까 늘 좀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동기, 무동기. 외적 동기, 외적 동기. 내적 동기. 내적 동기. 내적 동기는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너무 좋아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고 무동기는 아예 자기 결정 자체가 없는 거고 외적 동기는 스스로 결정한다기보다는 시켜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돈 준다니까 그리고 안 하면 두드려 패니까
학생들 같으면은 두드려 패니까 그 다음에는 안 하면 쪽팔리니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찾아내는 거야. 나도 그러면은 뭐 저렇게 일주일에 8.25 매트 쉬니까 하루 11분 곱하기 7일만 하더라도 이게 8.25 매트 쉬니까 빨리 걷기 5m를 8을 5로 나누면 1.15니까 하루 11분만 빨리 걸어도 저걸 다 누린다는데 아니 11분 걷는 거는 일도 아니잖아. 나도 그러면은 뭐 출근해서 11분 까이거 걸어보지 뭐.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업무 효율이 기분이 전환되고 막 우울 불안이 사라지면서 잠도 잘 오고 뭐 계산 능력이 올라간다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자기의 하나의 그냥 일과 자기의 자아상하고 통합이 돼 버려서 나중에 내적 동기로 나아간다 하는 그래서 이게 한번 따라봅시다. 자기 결정성 이론. 자기 결정성 이론. 영어로는 셀프 디터미네이션 시어리인데 이거 뭐 교대나 사범대학에 이 이론이 거의 뭐 제일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이란 것은 education이다. 밖으로 education 끌어낸다. 뭐를 끌어내느냐? 그 사람의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게 교육이다. 사범대학이나 교대, 교육대학에 온 것은 우리가 사람을 교육시켜서 온 건데 그러면 이 교육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셀프 디피네이션 이론입니다. 아무런 동기가 없는 사람을 나중에는 스스로 찾아서 학습하는 사람으로 만들 거. 지금 뭐 우리 명주쌤, 미라쌤, 시호쌤, 화진쌤 마찬가지지만 논문을 내가 왜 써야 돼 이거. 이거 뭐 석사가 있어야 전문대 강의를 나가니까. 그러고 내가 뭐 그래도 학사를 따니까 고졸보다는 직장에서 안 쪽팔리니까.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약간 요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약간 이게 이제 완전 외적인 조절,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봉급이 안 올라가니까 쪽팔리니까. 야, 나도 한번 관리자 한번 돼보자. 내가 언제까지 뭐 이렇게 너무 지시만 받겠냐. 나도 석사, 박사 돼가지고 한 관리자 한번 돼보자. 나중에는 그게 자기 자신이 그냥 이게 자기 자신의 자아의 일부로 자리 잡아서 나중에는 너무 즐거워 연구하는 게. 이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교육이란 것은 학습 조직이란 말을 쓰죠. 어떤 조직 자체도 이렇게 학습을 해, 러닝 오르가니제이션.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그 조직이 계속 교육과 학습을 해 나가야 변화하는 세상에서 그 조직이 살아남고 뛰어날 수 있듯이 어쨌든 이 셀프 디터미네이션 이론은 이런 과정을 자기 규제, 자기 조절이라고 설명을 했고 동기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동기에서 외재적 동기, 밖에서 부여하는 동기에서 내재적 동기로 이동하는 이런 연속성상에서 동기화를 논문 잘 썼어요. 내가 보니까 이 논문이 딱 보니까 인용문헌이 딱 35개인데 쓸데없는 걸 한 개도 안 했어. 그리고 모든 것을 단행본이 아니라 다 논문에서 인용을 했어. 단행본만 하더라도 남이 카드라 하는 걸 논문을 읽고서 요약을 해놓으니까 카드라 하는 걸 옮겨오니까 조금 정확성이 떨어져요. 성경에는 이렇다 카드라가 아니고 성경을 직접 읽어야 돼. 성경을 직접 딱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요. 우리 병원에만 해도 엘리베이터에다가 성경 말씀을 뭐 엘리베이터 네 군데다 다 붙이는데 직접 읽어보면 달라요. 그래서 직접 인용을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론이 나옵니다. 16번에 나오는데 인간이 욕구가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욕구에 대한 건 이제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한 것도 유명하지만은 이 세 가지 이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왜 만물의 영장이 되었냐 하니까 스스로 힘을 키우고 협력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스스로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고 그것도 다른 사람과 함께 이루고 싶어 한다. 이것도 우리 교대나 사범대학에서는 금과옥조처럼 인간의 어떤 발달 욕구, 기본 심리적 욕구에는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시켜서만 사는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고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자기가 점점 유능해지기를 원하면서
그것도 다른 사람과 함께 영향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동기 이론, 셀프 디터미네이션을 이렇게 올려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 세 가지를 이 연구자들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세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이 동기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강화 요인 그리고 자기 조절을 강화시키기 위한 강화 요인은 동료의 피드백을 포함한 사회적 영향을 포함한다 했고, 자율성 지지는 개인 간, 그리고 이 강화 요인은 그 회사라는 사회적 영향에서는 이 강화 요인을 사회적 영향의 주된 요소로 삼았고, 그래서 회사의 중요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원해 주는가 하는 걸, 그래서 이제 자기 부서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행동에 공감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자꾸만 협력을 해주도록 3번에 걸쳐 가지고 그 회사 안에서 관리자 교육을 했었어요. 그래서 신체활동 정진으로 이어지게 했고요. 그리고 촉진 요인은 회사 차원에서 환경 자원, 인력, 시설, 장비, 시스템이 증가되게 했는데, 이 회사에서는 이걸 밴드도 만들어주고 회사의 휴게 시간을 내려주고 뭐 운동 시설을 만들어주는 그런 요인으로 만들었다. 성향 요인은 제일 위에 나왔던 동기의 자율성을 이론의 토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할 때 얼마만큼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자기 결정성,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지원, 정책과 환경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3가지를 인터벤션, 사업의 내용으로 했고,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교육도 하고 평가도 했습니다. 자원이 마련되었는가, 지지가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개인의 동기가 실제 동기의 개선으로 이어졌는가를 3번에 걸쳐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신체활동 정진을 통해서 심대사와 근골기전이 줄어들어서 생산성이 올라갔는가? 잘 만들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앞에 봤던 이 프로시드 모형을 앞에 봤던 이 모형을 연구자들이 자기 변형을 한 거죠. 참 잘했죠. 좀 막연했던 것들을 이 연구자들이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자기 논문의 주제로 삼았네요. 보니까 이거 박사 논문이네요. 2016년도 김혜진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표한 것이 이메일도 나와 있고 전화번호도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우리 명주쌤 같은 사람 또는 우리 하진쌤이나 미라쌤도 본인이 소속된 직장에서 여건만 된다면은 조금 이 프로그램이 약했단 말이에요. 이런 건 하나도 안 증가하고 신체활동 조금 증가하고 그죠. 그리고 뭐 약간의 2가지 효과밖에 안 나타나가지고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한번 논문으로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거 아마 박사학위 논문 자체도 국립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에 다운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학술지에는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해서 했다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명주생 같은 경우는 12주 프로그램 자체를 미국에서 20년 이상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를 좀 가져왔기 때문에 프로그램 만드는 데는 거의 애로사항이 없었는데 이 김혜진 이분은 자기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 이분도 아마 이 프로그램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지금 명주쌤 하듯이 미국에서 20년 이상에 걸쳐서 1판, 2판, 3판 판수가 올라가면 또 효과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회사 안에서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뭐 영어로는 매니지먼트하고 같은 말인데 기업에서는 경영이라고 하고 공무원들은 행정이라고 하고 또 그 2개를 몽뚱그려가 관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의 경영 관리나 정책의 문제는 없는지까지 진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중재를 구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논문을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근무하시는 분이 양호 선생님일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죠? 그래서 애들이 뭐 계단에서 자꾸 넘어져가 다치는 경우에 초등학교 고학년에 대한 안전 프로그램 중재를 하면서 이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에 기반해 가지고 안전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학생이 보니까 대구 태전초등학교 선생님 같네요. 지도 교수님은 이분은 퇴임하셨겠다. 김영대학교 간호대학에 제 아시는 분인데 아들내미가 우리 고신의과대학을 다니시는 분이신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중재를 구성하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단계이다. 자, 앞에 나왔지만은 그래서 인간의 3대 욕구인 자율성과 유능감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세 가지를 통해서 자기 결정 동기를 올려주도록 이 연구자들이 아까 고려대학교 연구자들이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명주쌤은 조금 이해가 갈 건데 보시다시피 신체 활동이 건강에 어떻게 좋은지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본인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것 대신에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면서 그리고 뭐가 도대체 애로사항인지를 파악을 하고 자기 자신이 장단점, 갈등, 감정을 알아차려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면서 끊임없이 격려를 해준다. 체인지 토크라. 체인지 토크란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남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입에서 해볼래요 하는 말이 나오도록 끊임없이 이거 모티베이셔널 인터뷰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동기부여 상담을 할 때는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감을 해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힘들었겠네요. 아 맞네요. 그래서 어땠어요? 그리고 저항을 하더라도 그 저항과 함께 구른다. 롤링 위스 레지스턴스. 아이고 힘들지.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안 하던 운동을 생판 하는데 그런데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요? 그 사람이 스스로 변화의 말을 하도록 이렇게 자율성을 증진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또 그 사람의 능력을 키워주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했다. 즉, 그 사람에게 맞는 목표를 수립하게 하면서 자기 효능감을 키워줬다. 자기 효능감을 어떻게 키워줬냐 하니까 그 사람한테 맞는 지식을 공급해주고 목표의 5대 요소, 스마트,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기한 내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짜는 요령을 가르쳐 주면서 그리고 포지티브 피드백을 주었다. 설문조사 하는 걸 가지고 누구 씨는 뭐 어떤 점이 부족하네요. 어떤 점이 안 부족하네요. 그러면서 참가자의 관심사를 파악을 해가지고 공감을 함으로써 혼자 내버려 둔 상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이런 함께 한다는 느낌. 이 세 가지의 요소, 이거 뭐라고 했죠, 아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개인적 차원의 프로그램을 구성을 강의도 했고, 서로 그 토의를 해가지고 실습도 했네요. 1주차, 5주차, 9주차. 3번 했어요, 10번, 3번. 1주차, 5주차, 9주차 이것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간 차원에서의 지지는 매주 했다 그죠? 매주 모니터링도 했고 아마 뭐 워크온 같은 프로그램으로 했든지 그걸 보고 지지도 하고 문자도 보내줬네요. 관리자가 적절한 지원과 격려를 스스로 하게끔 매주 격려를 해줬고 그리고 논리 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해주고 공감도 해주고 협력도 했네요. 워크온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뭐 나이 든 사람은 워크온 사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또는 뭐 거기서 2분 걷기, 5분 걷기, 10분 걷기를 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도와줬다든지 또는 잘하고 있다면 그 강점에 대한 칭찬을 해줬네요. 이게 개인 간 차원의 인터벤션, 개입의 내용이었고 자 정책 환경
조직적 차원에서는 지원 조직을 만들어줬다. 즉 SNS 그룹을 만들어줬다. 밴드 읽어보면 밴드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직장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교육 기회를 부여했다. 계속 12주에 걸쳐 가지고 게시를 했고 상도 줬네요. 밴드에서 신체 활동 수준 향상에 따라 가지고 뭔가를 줬더라고 보니까 상품을 줬고 그리고 회사의 정책으로 30분의 중고강도 활동을 했을 때든 뭔가 회사에서 뭐 상품을 주든지 보상. 환경적으로는 요가 매트하고 고무 밴드, 일라스틱 밴드하고 전단지하고 포스터를 이 직원들의 휴게실에다가 부착을 했네요. 뭐 우리 뭐 미라쌤이나 화진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네요. 다만 이제 이분이 이 회사의 보건관리자였기 때문에 김혜진 이분이 아마 회사의 경영진의 허락을 얻기도 수월했고 경영진으로 봐서 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 신체 활동 돼가지고 생산성이 올라간다는데 검사비는 뭐 회사에서 뭐 좀 대줄 수도 있는 거고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저는 이거 보고 우리 명주쌤이 원장님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원장님은 뭐 오 쌍수를 들고 한다. 드디어 우리 명주쌤이 석사 때는 뭐 개인 차원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논문을 쓰더니 아니 드디어 우리 삼육병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건강 신체활동 증진 병원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것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는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을 가져와 가지고 고려대학교에서는 병원이 아닌 이런 어떤 검사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완전히 뭐 박수도 치고 또 고려대학교 보니까 고려대학교 학술지원 연구비 지원도 받았어요. 2016년도에.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은 외부의 어떤 공모를 받는 방법도 있어요. 미라쌤이나 화진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하고 거의 똑같지만은 장소가 다르면은 그건 석박사 논문이 될 수 있어요. 이분들은 아마 전자회사에 뭐 검사하는 분들 하루 종일 앉아가 보는 역할이었는데 이게 달라지면 얼마든지 석박사 논문이 될 수 있습니다. 출발은 제가 카톡에 주는 이 논문 하나로 출발했는데 이 논문만 이잡듯이 보면은 석박사 논문이 탄생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높은 논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단계는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과정평가, 그리고 소인성, 가능성, 강화 요인 등이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는가, 만족도를 포함해서 지시, 소인성, 사람들의 피드백, 그리고 환경 차원에서 정말로 환경이 변했는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강 상태나 삶의 질까지 좋아졌는가. 자, 이거는 그림을 제가 앞에다 놓고 여기다 해놨는데 자기결정 동기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능력을 키워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해주면은 결국 사람의 내적 동기 향상으로 이어지더라. 강제로 하던 사람이 내적으로 하게 하려면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하게 해야 돼요. 우리 딸내미는 내가 볼 때는 내가 이야기했죠. 며칠 전에 우리 딸내미 신혼집을 보러 갔다고. 갑자기 하여튼 결혼 안 한다고 그래서 했더만은 취직해가지고 딱 1년 됐는데 이렇게 돈 모아가 언제 결혼하냐고 그래서 했더만은 갑자기 이제 자기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둘이서 50, 50, 100만 원씩 월세를 하는데 우리가 월세를 이렇게 많이 낼 필요가 뭐냐고 같이 살면은 월세만 하더라도 이거 아끼는 거 아니냐고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해서 잘 됐다 해가 제가 대은롯데 캐슬 레전드에 1000만 원에 50만 원 월세가 하나 딱 나와서 방 2개 마루가 넓어 잘 됐다 니 내하고 보러 가자 근데 내가 지시를 안 했어요 우리 딸내미가 스스로 선택해 보러 갈래? 그리고 저는 뒤에만 따라다녔어요 지가 그 공인중개사한테 전화하게 했고 그리고 그분하고 연락처도 주고받고 그래서 자기 결정력을 근데 우리 딸내미가 지금 뭘 망설이느냐 아니 올가을에 결혼하면 되잖아 6개월이면 되는데 살을 팍 빼고 싶대 아니 살 빠질 수 있는데 그래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은 스스로 자기의 살을 빼게 해서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나 선망을 받게 하는 내적인 동기를 부여해 주려면
아빠가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아빠도 뭐 살은 좀 빠지긴 했는데 그 정도 빠지가 내가 결혼식에 나서겠냐고. 우리 집 사람이 뭐 무슨 피 뭐 세 글자인가 300만 원인가 뭐 상조회 같은 걸 내놨는데 지금 딱 식장을 잡으면 공짜로도 한대. 스드메 촬영, 스드메도 보고 왔어요. 서민행가 가가지고 스드메 옵션도 좋고 근데 그 우리 집 사람도 절대 강요를 안 해요.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능력을 키워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근데 이분은 김혜진 이분은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 사람들의 신체 활동 정지를 통해서 생산성을 키우는데 이 자기 결정 이론을 잘 활용을 해서 프로시드 모형과 자기 결정 이론을 활용해 가지고 그래도 12주 만에 뭐 신체 활동도 증가됐고 그죠? 상당한 성과를 안 보인 거는 아니었다. 첫 술에 배부르냐고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이게 뭐 예를 들어 10년, 20년 1판 2판 계속 나가면은 아마 계속 효과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됐네. 자, 그래서 진단이 끝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개입 인터벤션 매핑이라고 불러요. 왜 매핑이라고 부르냐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이제 잘 짜맞춘다. 그래서 이 프로시드 모형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인터벤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디벨롭먼트를 안 하고 매핑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삶의 질, 사회적 문제, 행동, 환경적 원인을 파악을 하고 프리시드 진단까지 PRO 진단까지 했으면은 이제는 인터벤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목표 그리고 그 기본 이론에 근거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실행 계획을 짜서 평가 계획까지 만드는 게 바로 인터벤션 매핑이다. 이것도 요즘 시험에 좀 자주 나옵니다. 프로시드 모형에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인터벤션 매핑만 하나 떼놓고 딱 본다면은 이거 자체가 하나의 6단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1, 2 사회적 진단 그리고 역학, 교육학적 진단, 조직 진단 그게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니즈 어세스먼트에 해당하는 거 있고 그걸 통해서 목표를 도출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아주 정교하게 짠 다음에 실행을 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인터벤션 매핑이다. 이 바톨리오메어라는 사람이 이게 2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3판, 4판까지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이론을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론을 다듬었는데 이 논문을 쓰신 분들도 아마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런 식으로 상당한 공력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만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도 진단은 아까 사회적 진단, 역학 행동적 진단, 교육학적 진단까지 해가지고 진단이 됐으면은 목표를 만들고 이론에 근거해서 실제 프로그램을 짜서 실행하고 평가한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인터벤션 매핑이라고 부른다. 목표 설정. 목표 설정은 우리가 뭐 여러 번 나왔겠지만은 목표를 설정한다는 말은 뭔가 이왕이면은 이렇게 다수준을 그래서 아까 그 간호대 논문에서는 개인 간 조직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죠? 다수준이 좋고 행위와 환경을 목표를 따로 하면 더 좋다. 개인적 차원의 행위, 개인 간 피드백, 환경 목표까지 세분화하는 목표면 더 좋다. 이왕이면은 변화 가능성이 크고 중요한 걸 위주로 목표를 짜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다, 그죠? 예시입니다, 그죠? 저소득 어린이 천식 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에서도 초등학생 전수 그때 10만 명인가를 우리 김희규 교수님이 조사를 했는데 서부산 쪽은 뭐 평소에 관리를 안 해가지고 막판에 응급실 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고 동부산은 그게 적었어요. 왜 그랬냐? 그래서 저소득 가정 서부산 지역의 어린이 천식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목적 부모 어린이들이 천식 관리하는 능력을 증가시켜서 부정적 밤중에 응급실에 오는 발작으로 치료받는 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는 결석률, 응급실 방문 횟수, 의료비 지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6개월 동안에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짰다면은 6개월 바로 뒤에 전체의 심각성에 대한 행동
감염 예방, 알레르기 물질 피하는 능력을 가지고 심호흡을 하는 여한요법도 할 줄 알고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뭐 이런 대처 방법 여기는 조금 다르겠지 않네요. 요거는 이제 아마 그 양호 선생님이 보건교사가 실제 어린이와 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할 목표를 하나 더였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목표를 짤 수 있다. 이론이 있으면 좋겠다. 아까 그 고려대 논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동기에서 내재적 동기를 깔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의 요소를 개인적으로 격려해 주고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개인 간 차원에서는 서포트를 해줬고 조직 차원에서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프로그램 설계. 이건 실제 그 아까 그 고려대 논문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다 해준 90명은 이렇게 통합 프로그램 그룹이고 아무것도 안 해준 그룹이 있고 딱 개인 차원의 교육만 해준 사람 90명. 90명. 와, 이거 90명도 잘 잘랐다. 그죠? 그 논문 읽어보면은 표본수 계산하는 것도 계산을 해가지고 딱 했더라고요. 효과를 보기 위한 수를.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다 한 거는 개인적 차원의 동기부여 교육도 했고 상소로부터의 지원도 들어갔고 조직 차원에서의 변화까지 들어갔다면은 개인 그룹, 개인 교육만 한 그룹이 있고 아무것도 안 한 그룹이 있다. 탈락자 1명, 2명, 4명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프로그램이 설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 과정에서는 몇 명이 될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탈락 기준, 포함 기준 전략을 선정해서 12주간 중재를 하였다. 자기조절, 지지, 정책 환경 모두를 제공했다. 교육은 교육만 했고 대조고는 아무것도 안 했다. 전부 다 시작할 때 리플렛 오, 명주쌤하고 똑같네. 한국인은 신청한 지침 써줬네요. 오예. 사내 이메일을 통해서 메일도 보내줬네요. 이거 줬대요, 이거. 오. 제대로 공부했네요, 근데. 평가. 평가를 했더니 아까 소인성, 강화성, 그리고 이네블링 팩터 세 가지를 평가했는데 그리고 영양평가, 최종 카디오 메타볼릭 헬스와 머스큘러 스켈레탈 생산성까지 평가를 했는데 효과 0.05의 효과를 보이는 것은 신체 활동만 증가를 했고 경계성 보드라인 시그니피컨트 0.10 이하인 것은 회사 안 오는 날 앉아있는 시간이 줄었다. 신체 활동률이 늘어났는데 에너지 소비까지 증가되지는 않았다. 이 논문의 결론이고 나머지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왜 변화가 없었겠어요? 명주쌤. 이거 왜 변화가 없었겠어? 프리디스포징, 리모징, 이네블링 왜 변화가 없었겠어요? 한번 이야기해봐요. 잠시만요. 소인성 이거 좀 가능 요인이 왜 변화가 별로 없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딸랑 3번 해가지고 뭔 변화가 오겠어? 자, 명주쌤하고 내하고 지금 7번을 실험을 했는데 지금 딱 한 6번째가 되니까 사람들이 지치는 거 느끼죠? 좀 바쁘니까요. 그러니까 반환점 돈다고 나는 그래 좋아했는데 내가 눈치상 딱 보니까 논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 네, 맞아요. 그죠? 예. 논문 때문에 전부 다 뭐 뻥 찌가지고 이거 뭐 신체 활동이고 뭐시고 뭐. 논문만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지금 연구 계획서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맞아. 근데 뭐 하여튼 오늘도 만났었거든요. 어. 스트레스가 굉장히 해요, 지금. 우리 나오잖아. 그 신체 활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감정적 스트레스 1등이잖아. 그죠? 1등. 전부 다 거기에 휩쓸 리가 있는 거야. 근데 뭐 이분들도 아니 뭐 회사원들이 12주 동안에 왜 별일이 없겠어? 보통 이거 봄에 시작해가지고 장마철쯤 이때 마치는데 3, 4, 5월을 했다 칩시다. 석 달 동안에 왜 별일이 없겠어? 3월 달에 아들 계약하고 5월 달 되면은 어버이날이고 4월이 되면 환절기에 기온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점수가 다 소인성 요인이나 강화 요인이나 가능 요인이 별로 이렇게 안 올라가지만 그래도
특히 모집하기도록 뭐 여러 가지를 정보를 줬으니까 신체 활동 실천율은 조금 올라갔는데 에너지 소비로까지 제대로 하지는 못한 것 같고, 다만 그래도 출근 안 하는 날 앉아 있는 시간이 줄었다. 우리도 있잖아, 그죠? 완전 차와 산보 성차 하시는 분인데 주차를 조금 멀리하기 시작했다. 예. 약간 시팅 줄어들었다는 그 정도 성과를. 그래서 이 프로시더 모형을 가지고는 이렇게 8단계에 걸쳐 가지고 계획과 평가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오늘의 두 번째 이론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 그래도 봐야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멀티레벨 어프로치. 멀티레벨 어프로치. 딱 보면은 눈에 뭐가 들어옵니까, 여러분? 개인, 조직, 지역사회, 정부. 네 가지 차원을 한눈에 보고 이거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론이다. 자, 목적을 선정할 때부터 개인적 목표와 조직적 목표와 지역사회 목표와 정부 차원의 목표를 같이 설정한다. 자, 개인적 차원에서 흡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 흡연을 권장하는 회사의 비율을 올리고 뭐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지역사회를 올리고 정부에서는 담배값을 올린다 하는 목표를 세울 때부터 목적을 설정할 때부터 이렇게 멀티 레벨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중재 대상을 파악을 할 때도 학생을 할 것인가, 기업의 근로자를 할 것인가, 주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조직 안에서도 관리자들,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할 것인가, 노동조합을 통해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중간관리자를 할 것인가, 지역사회도 뭐 주민센터를 통해 할 것인가, 안 그러면은 순수하게 뭐 경로당 뭐 대표들을 할 것인가, 정부에서는 국회를 타겟으로 할 것인가, 장관, 내각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중재 방법을 선정하는 것도 전부 다 이렇게 개인 차원에서는 훈련을 하자. 조직적 차원에서는 뭐 펀딩을 통해서 돈을 주자. 지역사회에서는 조직을 만들어주자. 정부 차원에서는 가격을 변화시키자. 그래서 목적을 선정하고 중재 대상을 파악해서 중재 방법을 선정해서 실행하고 평가하는 모든 단계를 다 이렇게 멀티 레벨로 하는 이론입니다. 듣고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앞에 것들은 우리가 앞에 봤던 프로시더 모형에서도 한 회사에서 개인 간 조직 차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효과가 있었지. 만약에 개인만 대상으로 했으면은 과연 어떻게 됐을지 더 효과가 적었을 수도 있고 아니라면은 개인한테 대한 적응을 높였기 때문에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멀티레벨 어프로치는 줄여서 MATCH, 매치라고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무수히 많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생태학적 다양한 차원의 관점을 가지도록 요구도 진단, 우선순위 설정, 프로그램 개발로 가는 모든 차원에서 이렇게 생태학적인 여러 차원이 동시에 고려되도록 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목적, 중재, 개발,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전부 멀티 레벨하게 계획을 짜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은 지역사회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짤 때 개인 간, 조직, 지역사회를 동시에 고려하면 바로 멀티 레벨 어프로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화진쌤. 네. 멀티레벨 어프로치 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봅시다. 개인, 개인 간, 조직, 지역사회, 국가 전체 멀티레벨을 거쳐서 목적을 설정하고 대상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실행하고 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멀티레벨한 걸 한꺼번에 고려하는 모형. 오케이? 네.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볼게요. 2교시 때. 자, 지금이 8시 10분,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뭐 그렇게 오래 안 갈 겁니다. 또 물어볼 테니까 아까 그
줬던 논문도 꼭 참조하셔가지고 프레시드 모형 가지고 석박사 논문이 하나 해결이 되는구나. 국내 두 번째가 되겠고 사업장이 아까 전자업체 사업장이 아니면은 국내 최초가 될 수 있는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는 이런 거 저 논문 컨설팅 회사에 가면은 이런 거 컨설팅 해주고 수백만 원 받아요. 알기나 아세요. 모델 논문 하나 찾아주고 제목 던지주고 통계까지 해주면은 내가 금액 이야기 안 하겠어. 회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인터넷에 논문 공장 해가 엔터 탁 치면은 바로 연결됩니다. 통계만 하는데도 100만 단위 돈이 들고 제목과 아주 확실한 근거 논문을 딱 찾아주면서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상당한 돈에서 전략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옥수로 중요한 걸 던져주는데 우리 화진쌤하고 미라쌤이 그걸 알란가 몰라. 그래서 둘째 시간에 내가 두 가지 이론 특히 아까 박사 논문은 프레시드에다가 그죠? 인간의 기본 욕구에 따른 동기 강화 이론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은 박사 되지. 내라도 그런 사람 같으면 고려대학에 교수로 채용하겠어. 그런 사람 채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재직하고 있는 30년 동안에 온 전국 회사마다 신체활동 프로그램 만들어가 막 특허를 내가지고 그러면 그 대학에 막 산학협력에서 전국 1등이 되는 거고 뭐 명주생 같으면은 아니 뭐 기업 신체활동 정진 완전히 프로그래머로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 뭐 보험회사에서 스카우트 해가려고 카카오 헬스를 비롯해가지고 오만 대서 전화 오고 연봉 3배 줄 테니까 오라고 우리 병원에 그래가 잡혀간 교수님들이 한둘이가 신경과의 모 교수님 하단에 외과 교수님 단내과 교수님 연봉 3배 스카우트에 가신 분도 계시고 갑상선 수술하시다 아주 젊은 교수님 노련한 외과 교수님 저기 포항 설린에 가신 분도 있고 온종합에 가신 분도 있고 좋은 강안에 가신 분도 있고 하단에 있는 유명한 본병원에 가신 분도 있고 뭐 당장 둘러보니까 뭐 지금은 뭐 퇴직하기 전에 아주 물이 오른 유능한 스카우트 대상 헤드헌터들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뭐 만약에 우리 화진쌤, 미라쌤, 명주쌤, 시우쌤이 이런 논문들이 몇 편만 두세 편만 따겠어도 싹수를 알아보겠다 하면 우리가 스카우트 해가지고 연봉 몇 배 드릴까요? 네.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은 오늘은 아주 실용적인 걸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제가 나갔다 들어올게요. 이거 저 파일 변환 때문에 다시 한번 딱 나갔다가